안녕하세요. 스토리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토리즘은 대한민국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하며 잊혀진 인물들과 한국의 자랑스러운 문화,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과거의 역사를 살아 숨쉬게 하며 한국의 문화 역사 속 발자취를 밝혀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가 선한 세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꿈꾸며 오늘은 한국의 독립운동가 김상옥 열사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김상옥 열사 이야기입니다. 조선 피스톨 김상옥. 1890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상옥은 그저 가난하고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성실하고 억척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채찍질하던 강인한 청년이었습니다. 말편자를 만드는 사업을 시작해 열심히 일해 어느 정도 가난을 모면하고 말총으로 모자를 만들어 파는 모자 가게를 열어 크게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의 자존심을 짓밟았고 식민 통치에 순응하게 하려는 의도로 단발령을 내렸습니다. 머리를 강제로 깎이는 시민들의 치욕과 수치심에 맞물려 모자 상점은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점차 무명을 직조하는 공장과 철물점 등을 확장해 나가며 가족을 부양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뜨거운 조국 사랑을 품었던 그는 1919년 3월 1일 3.1 만세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1919년 3.1 운동이 전국을 휩쓸 때 김상옥은 공장과 가게의 직원들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가 외친 대한 독립 만세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압받는 민족의 절규이자 자유를 향한 강렬한 소망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볼 수 없는 참상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시 3.1 운동에는 많은 여학생들도 참가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만세 시위에 참여한 여학생을 체포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거리에 내세워 능욕하는 한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처참하게 그들을 처형하고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어린 여학생이 오른손에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자 일본 헌병은 검으로 그녀의 오른손을 잘랐습니다. 학생이 잘린 오른손 대신에 왼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더 큰 소리로 만세를 외치자 헌병은 왼손마저 잘랐습니다. 두 손이 잘려나간 학생은 더욱 큰 소리로 독립만세를 외쳤고 그러자 헌병은 이번에는 가슴을 찔러 더는 만세를 외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3.1 만세 운동에 참가하여 일제의 참혹한 만행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때 김상옥 열사는 열망을 품고 뜻을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일제를 응징하여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맹세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결심한 김상옥의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데에는 가족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동생 김춘원 씨는 3.1 운동 이후 철물점을 운영하며 김상옥을 지원했습니다. 1920년대 초반 김상옥은 미국 의원단이 경성에 오는데 일제의 최고 책임자인 사이토 마코토가 마중을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일제의 심장을 겨냥해 조국의 독립을 위한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고 그는 상해로 건너가 김구 선생과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김상옥 열사는 새로운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은밀하게 경성으로 돌아온 김상옥 열사는 방에 뼈만 앙상한 채 몸도 못 가누고 누워있는 24살의 여성 장규동을 만나게 됩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 경찰에 잡혀 거꾸로 매달려 일제의 성고문을 받다가 죽기 직전이 돼서야 감옥 바깥으로 던져진 장규동은 김상옥 열사에게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겠다며 자신을 상해로 데려가 달라고 애원합니다. 독립의 열망으로 몸이 다 망가져 버린 장규동을 이끌고 상해로 돌아온 김상옥 열사. 병원도 갈 수 없고 상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환경에 결국 장규동은 25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김구 선생은 김상옥 열사에게 관을 마련해 장례를 치르라며
돈을 건네주었고 잠시 후 관을 사러 나갔던 김상옥이 돌아왔고 그는 관 대신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장규동 동지를 죽인 건 병마도 귀신도 아닌 일본 경찰들이오. 반드시 이 총으로 원수를 갚고 말 것이오. 상해를 떠나기 전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사진 한 장을 찍은 후 김상옥은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목숨을 조국에 바치는 것이야말로 나의 최후의 소망입니다. 만약 거사가 실패하면 내세에서 만나봅시다. 자결하여 뜻을 지킬지언정 적의 포로가 되진 않겠소. 이 말을 남기고 다시 경성으로 은밀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종로 경찰서는 실로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고문하는 일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김상옥은 이곳에서 이루어진 잔혹한 고문과 억압을 목격하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종로 경찰서를 폭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의거는 단순한 저항이 아닌 조국을 위한 마지막 희생이었습니다. 1923년 1월 12일 밤 김상옥은 홀로 종로 경찰서에 침투하여 폭탄을 던지고 1월 17일 일본 동경으로 떠나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을 주살하기 위해 서울역 근방 후암동에 살고 있는 매제 고봉근의 집에 몸을 감추었으나 은신처가 탐지되어 1월 17일 새벽 종로 경찰서의 무장한 순사 14명에 의해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열사는 종로 경찰서 순사부장 타무라 초시치를 사살하고 이마세 킨타로 경부와 우메다 신타로 경부보에게 중상을 입히고 포위망을 탈출해 눈 덮인 남산을 맨발로 넘어 왕십리 근방에서 승복으로 바꿔 입고 효제동 이해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은신처를 탐지한 일본 경찰 약 400명은 무장병력을 동원해 1월 22일 새벽 5시 반 무렵 이해수 집을 겹겹이 포위하였고 의사는 양손에 권총을 들고 인근 5채의 가옥 지붕을 타고 넘나들며 무장한 수 100명의 일본 경찰과 헌병들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는 수차례 총상을 입으며 피를 흘리면서도 그의 손에는 여전히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3시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서대문경찰서 경부 쿠리다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일경을 사살하였으나 탄환이 다하자 마지막으로 화장실에 몸을 숨긴 김상옥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고 마지막 남은 한 발의 총탄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으며 조국을 향한 마지막 저항을 완성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김상옥이 마지막으로 들어간 화장실 문을 살짝 열었고 순간 눈을 뜬 김상옥 열사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다시 문을 닫고 뒤로 물러나 부랴부랴 김상옥 열사의 어머니를 불러냈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김상옥 열사의 용맹함에 겁에 질린 일본 경찰들은 어머니를 통해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확인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미 총상을 11방이나 맞아 숨진 아들이 눈뜬 죽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끝까지 조국을 위해 싸웠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김상옥의 의거 후 가족과 동지들 모두는 일본 경찰의 모진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생 김춘원의 아내 김복순과 딸 김정순, 아들 김상현은 끊임없는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김복순은 고된 생활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병을 앓다가 사망했으며 살아남은 다른 가족들도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중학생으로 효제동 총격전을 목격한 화가 구본웅은 그의 시화첩 허둥기의 스케치와 추모시를 함께 실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독립투사의 순국 장면을 생생히 그린 그림으로는 유일하다. 그날 아침 7시 찬바람, 섣달이 다가도 볼 수 없던 눈이 정월 들자 날이니 눈바람 차갑던 중학시절 생각이 난다. 아침 7시 찬바람, 눈 쌓인 덜판, 새로 진 외딴집 새 채를 에워싸고 두 겹 세 겹 늘어선 외적의 경관들, 우리의 의열 김상옥 의사를 노리네. 슬프다 우리의 김이 사는 양손에 육혈포를 꽉 잡은 채 그만 아침 7시 제비 길을 떠났더이다. 새봄이 되어도 제비시여 너기라도 오소서.
김상옥 열사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으며 1962년 김상옥 열사에게는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김상옥 열사의 의로운 투쟁을 기리기 위해 그가 마지막으로 싸웠던 종로 경찰서 터에 세워진 의거 표지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서면 그의 마지막 결의와 희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를 방문하신다면 그곳에 서서 그의 용기와 희생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근처에는 김상옥 열사를 기리는 김상옥 의사 기념 버스 정류장도 있습니다. 서울을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에 들러 그의 정신을 기리며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느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상옥 열사 자신의 인생을 압축하여 의로운 죽음을 택한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기억 속에 김상옥 열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길 바랍니다. 스토리즘과 함께 잊혀진 역사의 영웅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와 역사를 이어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그대 눈동자에 그린 아름다운 내 나라 그대 가슴 속에 그린 아름다운 내 나라 한 발 두 발 흔들고 아무도 마주하지 않는 길 걸어서네 안녕 안녕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대 눈동자에 그린 아름다운 내 나라 그대 가슴 속에 그린 아름다운 내 나라 한 발 두 발 아무도 없이 또 한 발 아무도 몰라 어두운 길을 걸어가네 안녕 내 딸아 내 아들아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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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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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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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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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눈동자에 그린 아름다운 내 나라 그대 가슴 속에